반갑습니다. 고려대학교 수학과의 오승상 교수입니다. 현재 수학과와 데이터과학과에서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과 수학이라는 DLMS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 강화학습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저희가 팔러시 그라디언트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TRPO에 대해서 배울 텐데 내용이 길기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배우겠습니다. TRPO는 Trust Region Policy Optimization의 약자입니다. 여기서 Policy Optimization이라는 것은 팔러시 그라디언트 알고리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의 특별한 것은 트러스트 리전이라는 것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TRPO의 개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DDPG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DDPG는 상당히 좋은 알고리즘이고 특별히 컨티뉴어스 액션 스페이스에 대해서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그래서 컨티뉴어스 액션 스페이스를 다루기 위해서 기존의 스토캐스틱 팔러시가 아니라 디터미니스틱 팔러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터미니스틱 팔러시를 사용해서 컨티뉴어스 액션 스페이스에서 작업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단점으로는 퍼포먼스가 모노토닉 임프루브먼트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게 있었죠. 여기에서 퍼포먼스의 모노토닉 임프루브먼트가 보장이 안 된다는 말은 저희가 이터레이션을 반복할 때마다 팔러시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이것에 오브젝티브 펑션이 있는데 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맥시마이즈 하는 쪽으로 저희가 팔러시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 오브젝트 펑션이 계속 인크리즈가 되는 것이 보장이 안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TRPO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TRPO는 이런 DDPG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TRPO는 두 개의 개념을 새로 도입을 합니다. 첫 번째가 마이너라이제이션 맥시마이제이션 알고리즘, MM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거하고 그리고 여기 제목에서 있는 것처럼 트러스트 리전이라는 것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TRPO는 팔러시 네트워크에 있는 팔러시 파라미터 있죠? 그 세타 값들을 매번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 업데이트하는 방향이 어떤 거죠? 그것이 여기 있는 오브젝티브 펑션을 맥시마이즈 한 쪽으로 팔러시를 업데이트하는 거잖아요. 제가 TRPO에서 오브젝트 펑션은 expected return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expected return 값들을 맥시마이즈 하는 쪽으로 저희가 팔러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하는데 DDPG에서는 팔러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했는데 이것이 이 오브젝트 펑션 값을 항상 인크리즈 시키는 것이 보장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TRPO에서는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여기 트러스트 리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이 트러스트 리전 안에서 저희가 이 팔러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그때의 경우는 항상 이 오브젝티브 펑션이 인크리즈를 합니다. 그것이 이 알고리즘의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트러스트 리전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은 이 팔러시 파라미터 세타가 움직이는 것이 팔러시 스페이스에서 움직이잖아요. 거기에서 트러스트 리전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 거냐면은 KL 다이버전스라는 제약 조건을 가지고 만들어낼 거예요. 쿨백-라이블러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이 KL 다이버전스를 사용해서 저희가 트러스트 리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트러스트 리전 안에서 팔러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이것은 항상 오브젝티브 펑션인 이 expected return의 모노토닉 임프루브먼트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모노토닉 임프루브먼트가 보장이 되지 않는 이 DDPG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텝 사이즈를 잘 조절을 해서 이것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TRPO 같은 경우는
모노토닉 임프루먼트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스텝 사이즈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언급하면 이 논문에 있는 내용으로서 이 저자들은 어떤 작업을 하냐면은 여기 TRP라는 알고리즘의 모노토닉 임프루먼트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증명을 한 알고리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알고리즘 자체를 실제로 구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잘 정립된 알고리즘이지만 이것을 프랙티컬한 알고리즘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어프락시메이션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어프락시메이션이 여러 번 적용되는 그 단계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언급하면 TRPO는 성능이 상당히 좋지만 이것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임플리멘테이션이 상당히 복잡하고 그리고 많은 방대한 양의 계산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러시 네트워크 있죠? 이것을 파라미터로 갖는 팔러시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팔러시 네트워크가 스케일이 커지면은 거의 계산을 감당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미지 데이터를 다루게 되면은 이 팔러시 네트워크가 CNN으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여기 있는 것처럼 이미지 데이터를 다룰 때는 CNN을 사용하거나 저희가 시퀀셜 데이터를 사용할 때는 이 RNN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큰 이미지를 다루거나 또 시퀀셜 데이터를 다룰 때처럼 이런 큰 사이즈의 CNN이나 RNN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구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TRPO의 대표적인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TRPO는 이론적으로는 잘 정립이 됐지만 이것을 구현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단계의 어프락시메이션을 거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실제로는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많은 양의 계산을 필요한다라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트러스트 리전이 왜 필요한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트러스트 리전을 왜 사용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인투이션입니다. 먼저 그림으로 간단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은 지금 언덕이 있는데 저희는 이 언덕의 정상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덕을 공면으로 따지면 이 공면의 앞티말, 맥시멈 값을 찾고 싶은 거죠. 그럼 현재 여기 있다고 할 때 이것이 이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바로 옆에 지금 낭떠러지가 있어서 이 낭떠러지를 조심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저희가 있는 위치가 여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면에서 그라디언트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라디언트를 계산하게 되면은 이 점에서 가장 경사가 심한 곳을 알려주겠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저희는 이 언덕에서 좀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방향으로 얼마까지 갈 수 있느냐예요. 제가 조금은 올라가는데 문제가 없지만 조금 더 많이 올라가기는 어떻게 되나요? 자칫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라디언트를 이용해서 그 포인트에서 가장 경사가 심한 곳을 알 수 있고 그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은 저희는 올라가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방향으로 내가 얼마까지 계속 가도 올라가는지 아니면 자칫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지 이것을 알 방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만약에 이런 원들이 존재해서 이 리전 안에서는 내가 그라디언트 방향으로 이동을 해도 항상 올라가기만 한다는 것이 보장이 되어 있다라면은 저희는 내가 얼마나 앞으로 나갈지 고민하지 않고 그 주어진 리전 안에서 편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트러스트 리전을 찾아주는 것이 실제로는 내가 스텝 사이즈를 고민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각 포인트마다 트러스트 리전을 만들고 그 안에서 가장 경사가 심한 쪽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그 이동한 점에서 또 트러스트 리전을 기준으로 또 가장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점점 안전하게 해서 저희가 이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DDPG를 사용할 때 가장 큰 이슈는 이겁니다.
그라디언트를 이용해서 가장 경사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쪽의 방향은 알 수 있지만 그 방향으로 내가 얼마나 올라가도 되는지 그 스텝 사이즈 있죠? 이것의 적절한 레인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텝 사이즈를 너무 크게 잡으면은 노이즈나 이런 것이 있다고 할 때 오히려 이렇게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이런 좋지 않은 상황이 생겨서 오히려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만약에 스텝 사이즈를 작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안전은 하겠지만 학습 속도가 너무도 느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라디언 어센트 방법을 쓰게 된다면은 가장 경사가 심한 방향을 저희가 정하고 그리고 그쪽으로 한 스텝을 더 나가려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 스텝 사이즈가 너무 크면은 그러니까 그쪽 방향으로 너무 많이 나가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트러스트 리전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적당한 델타라는 수로 컨트롤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리전 안에 있을 때만큼은 저희가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리전 안에서 저희가 팔로시를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 리전이 해야 될 일은 뭐죠? 이 리전은 뭐를 보장해 줘야 되냐면은 이 리전 안에서 new optimal policy를 저희가 찾게 되면은 이것은 old policy보다는 항상 성능이 더 좋아야 되죠. improve가 항상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improvement가 보장이 된다면은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optimal 값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시작을 한다고 할게요. 그리고 이것이 오브젝트 펑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라디언 어센트 방향으로 가는데 항상 임프루먼트가 보장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어딘가에 멈추겠죠. 그것이 여긴 것처럼 글로벌 옵티멀 포인트일 수도 있고 글로벌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로컬 옵티멀 포인트까지는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트러스트 리전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TRPO는 이 트러스트 리전을 찾아서 그 안에서 모노토닉 임프루먼트가 보장이 된다는 것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TRPO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드는지 단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브젝티브 펑션이죠. 저희는 오브젝티브 펑션 이것을 expected return으로 잡았고 그 expected return을 maximize 하는 쪽으로 학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피소드 하나에 대한 리턴 값이 있고 이것을 여기 현재 주어진 팔러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에피소드에 대해서 expectation을 취하는 expected return을 objective 펑션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maximize 하는 쪽으로 저희는 팔러시를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참고로 DDPG에서는 objective 펑션을 Q 펑션의 expectation으로 했었죠. TRPO에서는 Q 펑션 대신 return을 사용해서 objective 펑션을 정의를 합니다. 이제 TRPO의 첫 번째 단계는 여기 expected return인 eta 파이가 있죠. 여기 new policy에 대한 eta 파이가 있는데 이것을 계산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사용했던 old policy에 대한 eta 값을 가지고 이 new policy에 대한 eta 값을 계산을 할 거예요. 이때는 old policy에 대한 advantage 펑션을 사용해서 new policy에 대한 eta 값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식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식을 바꿔 말하면 이것은 여기에서 이것을 빼준 것과 같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제가 여기다 다시 적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산을 한번 볼 텐데요. 지금 이 부분을 여기에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한데 이 부분만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바뀐 거냐면은 여기 어드밴티지 펑션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올드 팔러시에 대한 어드밴티지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의 그대로 올드 팔러시에 대한 qvalue 펑션에서 state value 펑션을 빼준 것과 동일하죠.
그런데 여기 qval 펑션은 저희가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qval 펑션의 정의는 뭐죠? 일단은 old policy에 대한 것으로서 지금 present state st가 있고 여기서 at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 그 이후에 얻어지는 모든 가능한 에피소드들이 있을 텐데 그 각각 에피소드들에서 나오는 리턴 값들의 expectation이잖아요. 여기 st라는 스테이트에서 얻어지는 리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present state에서 액션을 취했을 때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next state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여기 present state에서 이 액션을 취했을 때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next state은 여기 있는 transition probability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next state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모든 리턴들의 expectation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next state이 있고 그 next state 정해진 이후에 나오는 모든 리턴들의 expectation이 있는데 이것을 모든 next state에 대해서 expectation을 취한 거잖아요. 거기에 바로 주어지는 이 immediate 리워드를 더하게 되면 그것이 현재 스테이트에서 이 액션을 취했을 때 나오는 모든 리턴들의 expectatio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값이 이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값은 그대로 지금 여기에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old policy에 대한 이 advantage 펑션 값은 저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단지 차이점은 여기에 있는 expectation이 여기선 사라졌죠. 그것은 지금 이 안에 있는 expectation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 부분만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식은 여기 있는 이것과 동일하죠. 그래서 이 식은 저희가 에타 파이로 빼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을 여기 썸하고 같이 합쳐진 것이 이 부분이죠. 그리고 이 부분을 이 썸하고 다시 합친 것이 이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동일한 식인데 차이점은 여기 t 대신 t 플러스 1로만 바뀌어 있잖아요. 그 말은 무엇인가요? 여기서 t가 1일 때 값이 여기서 t가 0일 때 값하고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t가 2일 때 값이 여기서 t가 1일 때 값하고 같으니까 t가 한 칸씩 밀리면서 상쇄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여기에 t가 0일 때만 남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인피니티까지 가는 거니까 다 상쇄되고 t가 0일 때에 이 값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에타 파이하고 그리고 t가 0일 때 여기에서 t가 0일 때 값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을 보면은 현재 올드 팔러시를 사용해서 S0에서 이후에 얻어지는 모든 리턴들의 expectation이죠. 그런데 이 S0를 모든 S0에 대해서 expectation을 취하게 되면 결국은 이 올드 팔러시에서 주어지는 모든 리턴들의 expectation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원래 정의대로 올드 팔러시에 대한 에타 값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이 부분을 증명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인 이 부분을 증명을 할 텐데요. 이 부분을 증명한다는 것은 결국 이 값과 이 값이 같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스테이트 비지테이션 프리퀀시로 이 공식입니다. 이것은 이 팔러시를 따라갈 때 많은 에피소드들이 이 스테이트를 얼마나 자주 방문하는지에 대한 거였죠. 그래서 t번째 스테이트이 이 스테이트이 될 확률을 이 팔러시에서 계산한 다음에 그것이 모든 타임 스텝에서 적용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잘 보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바뀐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같은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여기 expectation 부분이 이 안쪽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여기 타임 스텝에 대한 썸이 이 밖으로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에피소드를 다이아그램처럼 그려봤습니다. 여기가 이니셜 스테이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t번째 타임 스텝의 스테이트를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이거 하나하나가 에피소드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그 에피소드 위에서 이런 식으로 프레젠트 스테이트와 액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올드 팔러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어드밴티지 펑션 값을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이 값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의 경우에는 먼저 타임 스텝으로 다 썸을 하죠. 그런 다음에 그것을 모든 에피소드들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을 구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여기 이 에피소드에 대해서 모든 타임 스텝마다 이 어드밴티지 펑션 값을 더한 다음에 이 에피소드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서 저희가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하는 거죠. 이것이 여기에 있는 계산 방법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계산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는 먼저 타임 스텝을 고정을 시켰죠. 타임 스텝이 t가 고정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이 주어진 타임 스텝에서 이 스테이트이 나올 확률들을 가지고 익스펙테이션을 했고, 이 스테이트에서 이 액션이 나올 확률을 가지고 익스펙테이션을 취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 타임 스텝을 정한 후에 여기에서의 어드밴티지 펑션의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한 다음에 그것을 모든 타임 스텝에 대해서 더해준 거죠. 그러니까 더해주는 순서만 다른 거예요. 결국은 같은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에피소드에서 리턴을 계산한 다음에 모든 에피소드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한 방법이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방법은 각 타임 스텝마다 이 어드밴티지 펑션들의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한 다음에 그것을 모든 타임 스텝에 대해서 더해준 거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 이퀘이션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엔 여기 있는 타임 스텝에 대한 썸을 이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만 보겠습니다. 이 부분 뭐와 동일하죠? 이 부분은 여기 위에는 20과 동일합니다. 즉 스테이트 비지테이션 프리퀀시가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 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이 식과 이 식이 같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뉴 팔러시에 대한 오브젝티브 펑션인 예타 파이는 올드 팔러시에 대한 예타 파이에다가 이것을 더해줌으로써 얻게 됩니다. 이것이 TRPO 알고리즘을 찾아가는 첫 번째 단계인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올드 팔러시에 대한 예타 값에서 제가 뉴 팔러시로 업데이트를 할 때 이 뉴 팔러시에 대한 예타 값이 올드 팔러시에 대한 예타 값보다 더 커져야만이 임프루브가 된 거잖아요. 그 말은 이 값이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확률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이 값은 0보다 크거나 같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올드 팔러시에서 뉴 팔러시로 팔러시 업데이트를 하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이 값, 그러니까 이 값이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그러면은 이 예타 값은 인크리즈 한다는 것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팔러시 퍼포먼스의 모노토닉 임프루브먼트가 개런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제가 어프락시메이션을 사용을 할 텐데 그런 경우에 어떤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여기는 expected advantage 이걸 말하는 거죠. 이것이 포지티브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뉴럴 네트워크로 에스티메이트도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단계들을 저희가 어프락시메이션을 해서 식을 조금씩 바꿀 텐데 거기서 에러가 생겨서 이것이 네거티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로서는 모노토닉 임프루브먼트가 보장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트러스트 리전이라는 것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데는 또 하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state visitation frequency를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 state visitation frequency는 뭔가요? 저희가 찾아야 될 new policy에 대한 state visitation frequency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new policy를 찾아야 되는데 그 new policy에 대해서 이 state에 얼마나 잦은 빈도로 에피소드들이 방문하는지를 알려면은 new policy에 대한 샘플들도 많이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new policy를 지금 찾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state visitation frequency가 new policy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optimize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이퀘이션을 바로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이것을 변형을 할 텐데 여기에 있는 이 팔로시를 올드 팔로시로 바꿔줄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어프락시메이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로컬 어프락시메이션으로 여기 new policy에 대한 state visitation frequency를 old policy에 대한 state visitation frequency로 바꿔서 사용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식에서 보면은 지금 이 부분만 바뀌었습니다. 여기 에타 파이에서 이 부분만 new policy에서 old policy에 대한 state visitation frequency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무시할 수가 있겠죠? 어느 부분이냐면은 이것은 지금 팔러시가 업데이트가 되면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올드 팔러시를 사용했기 때문에 팔러시가 업데이트 돼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러시 업데이트에 대해서 스테이 비지테이션 프리퀀시가 바뀌는 것은 이제 무시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바꾼 것이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를 잠깐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오리지널 오브젝티브 펑션인 에타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여기 도메인은 팔러시가 되는 거죠. 먼저 여기 팔러시를 잘 보면 이 팔러시는 저희가 뉴럴 네트워크로 파라메트라이즈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팔러시는 여기 팔러시 파라메터 여기 위에 있는 디퍼런셜 펑션으로 생각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 팔러시 파라메터를 그냥 팔러시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여기 올드 팔러시를 나타내는 것을 세타 제로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올드 팔러시를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이게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L 펑션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그림에서처럼 이 에타라는 펑션을 L이라는 펑션으로 저희가 어프락시메이션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여기 올드 팔러시를 나타낸 이 세타 제로에서는 같은 값을 갖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서로 기울기가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울기를 갖는다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 올드 팔러시 주변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서 이 에타 값하고 L 값이 거의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팔러시 파라미터가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할 때 에타 값이 증가를 하면은 이 근처에서는 L 값도 증가를 합니다. 물론 로컬하게 그 인근에서만 적용되는 거지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L 펑션은 에타 펑션의 아주 좋은 어프락시메이션이 됩니다. 실제로 이것의 아주 좋은 어프락시메이션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말한 것 같은 이 두 가지 조건을 그대로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이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건 여기 올드 팔러시에 대해서 L 펑션하고 에타 펑션이 같은 값을 갖는다라는 말인데요. 이것이 왜 같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이것은 여기에 있는 올드 팔러시를 나타냅니다. 지금 여기에다 올드 팔러시를 집어넣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올드 팔러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인가요? 이것을 저희가 올드 팔러시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이 팔러시와 이 팔러시가 동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드밴티지 펑션에서 같은 팔러시로 모든 액션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을 취하게 되면은 이 값은 실제로 0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드밴티지 펑션은 정의가 이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state value 펑션은 여기 q 펑션을 액션에 대한 expectation으로 취한 것하고 같죠. 그런데 이 전체에 대해서 모든 액션에 대해서 저희가 expectation을 취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expectation을 취할 때 저희가 이 액션이 지금 같은 팔러시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은 팔러시라고 가정을 했을 때를 말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 없어지죠. 이 두 팔러시가 같다고 할 때 이렇게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라지면 결국은 뭐만 남게 되는 거죠? 여기는 이 값만 남아서 결국은 이것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것의 그라디언트도 결국은 같은 값을 갖게 돼서 여기 올드 팔러시에서 같은 값을 가질 뿐 아니라 여기에서 기울기도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테이트 비지테이션 프리퀀시를 올드 팔러시로 바꿔준 것도 상당히 근사한 어프락시메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라디언트가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지금 올드 팔러시에서 뉴 팔러시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할 때, 그리고 그 업데이트하는 그 양이 아주 적다라고 할 때는 이것이 임프루브 하면은 이것도 임프루브가 되는 거죠. 그라디언트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이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맞지만 이게 어느 정도까지 효력이 있을지는 모르는 거죠. 여기선 계속 임프루브가 되는데 어느 순간 얘는 떨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스텝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스텝에서도 보장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이던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던스를, 그러니까 모노토닉 임프루브먼트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여러 가지 단계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컨서버티브 팔러시 이터레이션 업데이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는 오리지널 오브젝티브 펑션인 에타 대신 저희가 이것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을 맥시마이즈 시키는 팔러시를 저희가 찾았다고 하겠습니다. 이곳의 앞티마를 찾은 거죠. 그것을 파이 프라임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오른쪽의 그림처럼 이 점이 되겠죠. 여기 파라미터가 이 팔러시에 대한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 팔러시는 이 값을 맥시마이즈는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에타 펑션에 대해서는 성능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더 떨어졌죠. 그래서 컨서버티브 팔러시 이터레이션 업데이트는 이것을 보수적으로 한다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은 올드 팔러시가 있고 방금 계산한 이 뉴 팔러시가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실제 뉴 팔러시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이 비율만큼만 뉴 팔러시로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알파가 100분의 1이다. 이 값이 100분의 1이면은 여기 뉴 팔러시는 이 올드 팔러시의 100분의 99를 해주고 이 뉴 팔러시의 100분의 1만 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가 되는 거죠. 여기서 따지면 이쪽 방향으로 전체를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이동하는 거죠. 이 알파 비율로 조금만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뉴 팔러시가 이동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뉴 팔러시가 됐습니다. 요 값을 지금 표현한 건데요. 그런다고 할 때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L 값은 여기까지 증가를 했는데 에타 값은 그보다 좀 덜 증가를 했죠. 약간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의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이 뉴 팔러시를 두 개의 팔러시에 대한 썸으로 표현했잖아요. 이것을 믹스처라고 하는데, 이렇게 컨서버티브하게 뉴 팔러시를 적용을 할 경우에 이 오리지널 오브젝티브 펑션인 에타의 로어 바운드는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어프록시메이션한 값이 이거잖아요. 여기에서 이걸 빼준 것보다는 항상 크게 나갔다는 것이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여기 L 값에다가 여기 있는 이 값을 빼준 값이 이렇게 있겠죠. 이 값보다는 항상 에타가 이 위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 로우 바운드를 보장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우 바운드를 잘 살펴보면은 지금 여기 저희가 기존에 계산했던 이 값이고,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잘 보면은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알파 값이 커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은 이 값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니까 더 많이 진행을 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더 오차가 커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파가 커지면은 이 값이 커지게 되고 로우 바운드가 더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알파의 제곱에 비례해서 로우 바운드가 더 내려가게 되고 이 값과 차이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변수로는 여기 디스카운트 팩터가 있습니다. 디스카운트 팩터가 더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커지게 되면 이 값이 지금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팩터가 1에 가까워진다는 말은 타임스텝이 지나면서 디스카운트를 많이 시키지 않는다는 뜻이 되고, 그런 경우에는 이 로우 바운드가 더 안 좋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이필론인데, 이필론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논문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것을 계산을 한 다음에 모든 스테이트에 대한 맥시멈 값을 이필론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필론은 이 스테이트 숫자가 너무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점은 뭐죠? 이것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여기 이것을 사용을 해야 되죠. 이것을 이제 뉴 팔러시를 찾기 위해서 방금 찾은 부분인데, 이것을 사용해서 이것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어드밴티지 펑션은 이미 올드 팔러시에 대한 거니까 상관없는데, 이것은 뉴 팔러시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뉴 팔러시에 대해서 이것을 다시 계산하는 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이 로우 바운드를 찾았지만 여기에는 믹스처 팔러시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믹스처 팔러시는 실제로 프랙티컬하게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좋지만 아직 2단계에서는 저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아직은 어려운 알고리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4단계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배울 텐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